만약 20살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부모님을 존중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을 무서워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이 사정사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세 가지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나 구직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쉬어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취직이 너무 안 돼서 전업자녀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업자녀와 우리나라의 그냥 쉬었음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업자녀란 중국에서 취직이 너무 안 되어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 그 대신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며 집에 있는 자녀를 전업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성향의 아들이 20대부터 방에서 게임만 하고 지냈고 40대까지 부모님께서 먹여 살렸는데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마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요즘 의욕도 없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이나 게임, 유튜브만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남일이겠거니 할 수도 있지만 내 아이가 그럴 경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 아이가 20살이 되지 않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미리 대비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28살에 해서 아들과 딸을 일찍 낳아 결혼과 출산 모두 남들보다 빠른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간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체벌에 대한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군대와 엄하신 아버님을 통해 무수히 많은 체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체벌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한반 정원 60명, 70명의 건장한 남학생들을 통제하려면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지금 대부분 중고등학생의 부모님께서 겪었거나 직간접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엄한 아버님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버님이 어렵고 살갑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20살이 된 아들을 방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로서 친구처럼 정말 각별한 사이의 아빠가 되고 싶다. 나는 무서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이 결심은 대부분 아빠들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심은 대부분 가정에서 행동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이 결심에 아빠들은 한 가지 더 추가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절대로 체벌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단 체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정에서 단 한 대도 맞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벌은 때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벌은 올바른 방법대로 한다면 절대 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부모와의 관계에도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명분과 정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체벌 후 앙금을 없애는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평생의 트라우마와 반감 등으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체벌을 경험한 아이와 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사춘기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을 때 확연한 차이를 겪게 됨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체벌은 독이 되지만 올바른 체벌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체벌이 독이 되는 경우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체벌의 명분이 정확하지 않다. 2. 체벌 시 본인이 마음이 약해져 아이를 세게 때리지 못했다. 3. 아이가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경우를 제외하고 체벌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벌이 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체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상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지갑에서 여러 번 돈을 훔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매를 들어 체벌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체벌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독하게 최선을 다해 때려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초등, 중등, 고등 등 나이에 따라 힘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종아리를 세게 맞았습니다. 한 대를 때렸을 때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고통이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한 대 더 맞을래? 라고 한다면 아이는 어떨까요?
아마도 절대 아니라고 두려워하면서 잘못했다고 할 가망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실제로 제 아이가 초등학생 시절 지갑에서 돈을 훔쳤을 때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와이프가 자꾸 지갑에 돈이 없어진다고 해서 꿈에도 의심을 못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여러 번 훔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훔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 허벅지를 몇 대 맞겠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2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저는 A4 용지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돈을 훔친 아들과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딸에게 A4 용지를 주면서 그동안 돈 훔친 것과 거짓말한 것을 빠짐없이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글에 거짓이 없다면 적혀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솔직하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적도록 했습니다. 그 뒤 오빠를 따라다녔던 딸에게 오빠와 같이 다니면서 봤던 것을 기억나는 대로 모두 적도록 했습니다. 그 뒤 쓴 글을 모두 확인하고 훔친 것도 확인했지만 거짓말한 부분이 발견되어 총 3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체벌을 할 때는 항상 체벌의 규칙을 말했습니다. 첫째 맞을 일이 있을 때는 아빠는 아프게 때리겠다. 둘째 다음번에 맞을 때는 지금 맞은 것보다 반드시 조금 더 세게 때리겠다. 그렇게 아들은 3대를 맞았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아들은 침대로 달려가 펑펑 울었고 다음날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말이었는데 일요일에 폭설이 내려 온 세상이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항상 아이들과 뛰어놀았습니다. 그때도 눈이 자주 오지 않았기에 폭설은 아이들과 저에게 너무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온 사실을 알리고 저는 눈사람을 만들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꺼운 옷과 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저와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하는 이유는 눈을 뭉치고 할 때 아이들은 바닥에 앉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들은 허벅지가 아파 잘 앉지 못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아들은 여러 번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감에 따라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중학생까지 체벌의 규칙을 지켰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저도 체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사춘기는 초등 5, 6학년 때 한 번, 중2 때 한 번, 고2 때 한 번, 이렇게 총 3번이 오게 됩니다. 물론 아이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학원을 통해 겪은 경험과 아들, 딸을 겪은 제 경험으로 말한 것입니다. 저는 체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생각하지 못하는 체벌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고등학교 선생님이 엎드려 했을 때 고등학생이 따르는 것은 선생님의 서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나이가 어린 선임이 후임을 10살 더 많아도 체벌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계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서열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반드시 서열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좋으나 절대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친구는 서로 때릴 수 있고 서열이 동등한 것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성장할수록 키도 부모님보다 커지고 힘도 정말 세집니다. 이때 힘이나 무서움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열이 높고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무언가 싫고 반항하고 싶어도 그것을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 와닿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자식이 부모님을 칼로 무차별하게 살해했다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남동생이 형을 칼로 무차별하게 살해했다는 사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살인사건과 형의 살인사건의 횟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서열의 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SNS에서 6살 딸이 아빠에게 잘못된 점을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이를 엄마가 촬영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힘들어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힘들어하는 부모님도 많아졌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도 걱정이지만 휴대폰만 봅니다. 사춘기로 부모님께 막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며 학원에 다녀도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의욕이 없어 가만히 있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또 엎드려 자거나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학부님께 한 말씀 드리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 20살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더욱더 억세지고 더욱더 힘들어질 가망성이 많아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공부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하게 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에게만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경험도 적으며 질풍노도의 시기엔 힘든 것이 맞지만 해결책을 스스로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는 좋게 포장해 말했을 때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포기와 나몰라라 방치인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원에 갈 시간 2시간을 안 다니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사랑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을 무서워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이 사정사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2병 학부모가 저에게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 해봤어도 그 방법을 내년에 해보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해보고 그렇게 해야 그때마다 방법이 통할 수도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아이를 방치해서 더욱 악화되었다면 방치한 기간 절반 정도 꾸준히 노력해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간 아들과 고3 딸과 정말 친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처럼 지내면서 제 말을 존중해주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반드시 서열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100세를 살아가면서 조심성과 자신을 통제하는 인내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